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저는 김나희, 김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정보통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각각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방송 중에 또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지금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토픽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강변 입지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한강변 하면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김미정 캐스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네,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정말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핫플레이스, 상권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호재까지 작용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앞인데요. 한강변인 동시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가볼 건데요. 어떤 아파트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망원동 아파트인데요. 일단 오늘 현장에서 좀 도움 말씀 주실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장 관계자로 나온 정의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망원동 아파트에 와봤는데 혹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총 이제 29세대고요. 네. 네, 우선 그리고 준공은 이번 달 5월 달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실입주자분들은 아직 없으세요, 별로. 네, 그러면 2021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입주자분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 네. 여기 보니까 벌써 단지가 굉장히 좀 넓게 있는데 지금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좀 들어가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네, 이쪽은 거실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뭐 주방이랑 따로 분리는 안 돼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예전에는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아놨지만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오히려 공간 활용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네네. 트여 있다 보니까 네. 막혀있지가 않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너무 휑해 보여서.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하시게 되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하시는 모델로 맞춰주나요? 맞춰서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이에요? 네네. 네, 뭐 부부분들이 이제 침대 하나 있고. 뒤에 여기는 베란다는 아닌 것 같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놔드릴 건데 그것도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돼요. 모델도 이제 정하셔가지고 제가 원하시는 걸로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안방 안에는 화장실도 같이 있네요. 네, 그럼 화장실이 지금 이게 두 개인 거죠? 네 화장실은 2개세요. 둘 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방인데요. 네.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창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기기 좋게 이제 꾸며놨어요. 네.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좀 이렇게 방에서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네요. 네. 과장님, 이곳 망원동 아파트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화문 및 여의도 용산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해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벌이 부부 분들이 육아 생활을 하시기에 이제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인근에 이제 노일공원, 하늘공원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곳이 대부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즐길 수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부분이 좋고요. 네.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를 다니게 되실 텐데 네.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서강대, 연대, 이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네. 그쪽을 이제 지나다니고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 학업적으로 네. 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근에 마포구청역이라든지 망원역이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돼서 네. 서울 전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도 이제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신혼부부인데 맞벌이시다 보면은 일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이 굉장히 좀 편리한 점, 그 다음에 뭐 한강이라든가 주변에 뭐 연트럴파크 이런 것들도 있어서 주말에 여가 생활 즐기기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좀 면학 분위기에도 괜찮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원동 아파트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대형 평수가 아니고 네. 좀 중소형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 입주를 하시기에 좀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네. 금액적으로 많이 생각이 부담이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네. 네. 그 옆에 합정동, 상암동 네. 등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해가지고 그 집값이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네. 홍대나 연남동, 네. 네, 신촌이 바로 이제 뭐 도보로도 가능하고 간단하게 대중교통 한 정거장이면 가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망원동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신혼부부라던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강이나 이런 근처에 굉장히 뭐 연남동 이런 데서 즐기고 먹고 이럴 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변의 핫플레이스 지역이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망원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망원동까지 온 김에 이곳 망원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쉬다 갈 거니까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아니, 김미정 캐스터 라면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열심히 녹화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네, 배고파지지 않나요? 부러웠죠. 네, 라면은 네. 또 한강라면이 진리인데 맞아요. 그래서 망원동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아, 제가 이 망원동에 간 김에 이 네. 망원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다녀온 이유는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한강변에 다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녀온 지역이요. 아직 강북 지역에는 이 아파트 보급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망원동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망원동은요, 망원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에 보면은 거의 이제 마포구 생활권이죠. 네.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합정동과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저평가로 평가된 지역이 아닐까라는 이 김미정 캐스터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라희 캐스터는 망원동을 좀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했을까요? 아, 저는 망원동 하면 사실 망리단길이 제일 먼저 아, 생각이 네네네네. 나는데요. 두 분도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인별그램에서 유명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또 망리단길이 맛집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망리단길 망원동 하면은 바로 옆에 한강변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숲세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배부르게 음식도 먹고 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장점이 너무 많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김라희 캐스터님 말씀처럼 이렇게 망리단길, 발달된 상권과 그다음에 이 망원 한강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녹지 환경이 좋다는 점이 이 망원동의 자랑인데요. 이 한강을 따라서 공원들이 쭉 또 붙어 있고 산책길을 따라서 걷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요즘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 자연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지역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자, 망원동은 저희가 앞서서 말했듯이 맛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망원시장도 있어서 거기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강공원이 있어서 망원시장에서 이 군것질거리를 사서 한강공원에 가서 먹고 라면까지 먹어주면 최고의 코스네요. 저희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망원동의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망원동. 이 망원동은요, 일단 평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걷기에 좋은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망원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공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다는 점이 이 망원동의 입지적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소개해드리는 망원동 아파트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최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망리단길이라는 이 망원동 자체 상권도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데다가 홍대나 합정, 신촌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요. 성산 시형 재건축, 그리고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동반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 여건을 살펴볼게요. 상암 DMC, 마곡지구를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마곡이나 구로, 쥐벨리 등 서남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이대 등 각종 명문대학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여의도나 공덕 업무지구와도 가까워서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출입로도 가까워서요. 서울 전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청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종 도로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강북권에 모여 있는 대표적인 업무단지는 정말 가깝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편하게 좀 즐기실 수 있는 공원들도 또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호재는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포구와 망원동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망원동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성산시형은요,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인데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현재 성산시형에 거주하고 있는 3,700여 세대가 한 번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일리 화력발전소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는 대형 공원은 물론이고요, 문화 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게 향후 망원동의 랜드마크로서 부각될 곳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정비된 공원과 발달한 상권이 이 망원동의 장점인데 여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이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는 재건축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 이런 게 과연 가능할 만큼의 토지가 있고 부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가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분석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래 가치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망원동 미래 가치까지 아마 기대가 되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새로 생겨나는 대규모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암 DMC도 그렇고요. 마곡지구 또 지벨리와 같이 서울 서부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값 상승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 망원동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라희 캐스터님 말씀처럼 제가 앞서 호재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자리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요. 상암이나 마곡 같은 곳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좋아지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암에도 대형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리고 개통을 앞둔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한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이 되면은 이남 쪽으로도 움직임이 편리하다라고 하니까 강북과 강남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첫 번째로 망원동 현장 만나보셨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013-3167, 014-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망원동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정보통 토픽입니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자, 눈 뜨면 어디가 그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나요, 김라희 캐스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지역, 저처럼 이렇게 멋진 정장에 가방까지 커리어맨들이 가득가득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고요. 일자리와 소득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업무타운이지만 주거시설은 부족한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 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또 다른 핫플레이스 중심지 중에 한 곳이죠. 자세한 위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위치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역삼역에서 제 걸음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리상으로는 역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보통 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면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250m면 초역세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위치네요. 거기다가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이 수요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신규 분양을 하는 한 역삼동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21대 1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역삼동이라는 입지의 강점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 변경된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 때문에 여기 이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를 피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희소식으로 들리거든요. 귀에 탁 꽂히는데요. 최근 이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비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좀 포함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5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또 상가 등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소개해드린 이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에는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이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좀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김라희 캐스터님이 소개해 주신 이 오피스텔과 상가는 이 규제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담보대출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계획했지만 아직 못하셨다면 이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과 상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왜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유쾌하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삼동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또 저희가 떠나보죠. 이 역삼동 주변에는요,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상권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한번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또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이 있어서요.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 유독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 또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호선 역삼역을 중심으로 신사까지 이렇게 쭉 지도를 보시면 9호선과 3호선, 7호선 이렇게 좀 4개의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도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하철면, 교통면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편의시설을 가깝게 좀 누려볼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위치만으로도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강남인데 더 높아질 게 과연 있을까요? 아,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 기업들이 강남을 떠나서 마곡지구나 판교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다시 강남에 복합 사옥을 짓기로 계획을 하면서 이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리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권의 동서 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
토대로를 맡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 또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이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요,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이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강남은 강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대형 호재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호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은 인구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저희가 또 건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밑에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위에부터가 이제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자취를 하고 있는 미정 씨가 좀 잘 알지 않을까요? 네, 제가 역세권에다가 이렇게 풀옵션 오피스텔을 제가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는요,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가 시간이 좀 늘어난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아까 자취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를 할 때 짐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사실 저의 옷가지라던가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있으면은 세탁기라든지 인덕션이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사를 할 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이사도 또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정 씨의 말처럼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할 때 굉장히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거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투자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 김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다가 또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익까지 더해진다면요. 향후 가치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미정 씨 얘기가 저는 일단 되게 인상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강남권을 실세권으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직주 근접이 어떻게 보면 역삼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앞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0, 30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반면 또 호재까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023-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역삼동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토픽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권의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서울 도심권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미정 씨. 네, 맞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아파트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가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요, 서울대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게다가 성균관대, 카톨릭대, 한성대 등 대학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수요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상업지인 만큼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요. 소형 아파트 희소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제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효제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 개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제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이라 그래서 얼마나 도심일까 했는데 정말 도심 중에 도심, 종로구 효제동을 좀 가지고 왔네요. 자, 이곳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로구 굉장히 놀라셨죠. 도심 네. 한복판이어서. 네,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종로구의 경우는요, 서울 도심 지역인 만큼 상권이 특히 발달해 있지만 유독 아파트가 적은 곳인데요. 그래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종로구는요,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지 그렇게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파트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점이 참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발달된 상권에 제가 주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가장 문제는 이 땅값이 문제라고 합니다. 상업 지역인 만큼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요. 공급이 제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상권이 전반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저도 미정 캐스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오래된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변 건물들도 조금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뭐 40년, 50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역사가 있는 곳이죠.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맞아요. 곳인데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지어진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꼭 종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모든 이들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 이 신축 아파트가 종로 도심에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희소성만큼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입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종로구.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효재동 소형 아파트는요, 이 종로 5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의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어서요.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합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이 있어서 임대 수요층도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꼼꼼히 잘 갖춰져 있어서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편리하게 좀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종로 하면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시청, 광화문, 동대문, 을지로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에 있는 수요를 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시설은 좀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노후화된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호재 얘기가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외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또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세운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현재 일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복합시설은 물론이고 스마트 앵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산업의 혁신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도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향후 종로에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대문 지나갈 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지가 꽤 커 보였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좀 탈바꿈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패션 혁신 허브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동대문이 그야말로 패션의 성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효재동에까지 이런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종로구와 같은 곳들이 알짜 상권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고소득자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라희 캐스터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로 상권 하면요, 600년 상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조선시대 때부터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면서 이어져 온 서울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죠.
하루 유동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이런 말도 있듯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로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DDP나 동대문 패션타운 그리고 각종 대기업 본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사원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년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나 호재적으로나 흠잡을 게 없다라는 그런 맞아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고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만하죠.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667,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효재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현장 토픽 바로 만나보시죠. 강남권에서 9억 원이 안 되는 3룸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도 신축 아파트인데요. 또 다른 지역입니다. 강남권이라고 하네요. 김라희 캐스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 바로 서울 강남 3구의 9억 원 미만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9억 원 미만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우수합니다. 강남과 잠실 옆이라 풍부한 실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근의 대규모 택지 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인데 요즘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 중간값은 무려 1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송파구의 새 아파트 가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30평형대인데 9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쉿! 이런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요. 어떤 아파트인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팬트리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넓게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실에 들어서니 넓은 통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거실 뷰가 탁 트여 있고 층고까지 높아서 개방감이 우수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게 나온 주방의 모습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븐과 인덕션,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아파트는 포베이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넓은 통창이 마련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욕실에도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중간방의 모습들도 확인해 볼까요? 서재처럼 꾸며놓은 중간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가까운 중간방은 자녀 침실로 해놓았네요. 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현장 관계자분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송파구 아파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평균 12억이 넘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비싸고 빌라는 거주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의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총 세대수나 층수, 내부 옵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희가 2층부터 12층까지 총 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총 23대를 대실 수가 있으세요. 옵션은 지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오븐이랑 식기세척기는 주방의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실 에어컨이랑 방마다 각각 총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3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거실, 화장실, 비데까지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선착순 10분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직접 내부도 둘러보니까 이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 오금동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토픽에 9억 원을 강조했잖아요. 왜죠? 네. 이 9억 원이라는 가격대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9억 원이라는 가격이 이 9억 원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시에는 종부세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각종 규제에 적용까지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인지도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주택자라도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20%로 줄어들었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까지 금지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9억 원이 넘으면 정말 많은 규제들의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요. 1주택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1주택자여도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좀 찾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나희 캐스터가 준비해온 것 같아요. 입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렇게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입지까지도 좋은 곳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은 서쪽에서는 잠실과 가깝고요. 또 동쪽으로는 강동구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학원가가 많아서 송파구 내에서는 최대의 학원지구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이 아파트는 계룡역에서 도보 약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많은 재건축 또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과 올림픽 패밀리 재건축이 있고요. 그 뒤로 송파구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잠실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남의 가밀지구, 또 거여 마천 뉴타운, 또 상남의 위례 신도시까지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오금동이지만 향후 지역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금동은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동 코너변에는 성내천이 흐르고 있고요. 인근에 오금공원이나 누에머리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역 주변으로 유명한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 교육 목적의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계룡역 아래쪽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재건축까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 또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전망이 되는 곳입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을 비롯해서 잠실, 천호, 방이 그리고 법조타운이 형성된 문정동 등과도 가까워서 실거주나 임차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이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입니다. 계룡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역세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숲세권도 누려보실 수 있고 직주 근접도 굉장히 저는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주변의 대표적인 업무 단지죠. 강남뿐만 아니라 문정동의 법조타운도 아무래도 가깝게 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이미 많이 된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개발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금동은 성내천을 끼고 있는데요. 과거 낙후되어 있던 성내천이 지금은 정비를 거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류지만 올림픽 공원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3호선, 분당선, SRT, GTX, 그리고 수서, 광주, 복선 전철 등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함께 역세권 업무 그리고 유통단지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오금동은 인근 오금역에서 3호선으로 세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송파구 오금동의 광역교통 또한 한층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공원과도 이어지는 성내천도 탈바꿈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직접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살고 싶나요? 저는 벌써 이미 제가 여기 다녀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집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이 잘 드는 것, 채광. 채광이 좋은 것인데 여기는 이미 뭐 거실과 방마다 창이 넓게 있어서 굉장히 햇볕을 받기가 좋은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 감성 아시죠? 네, 좀 인테리어도 저는 좀 이상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채광이 들어오는.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마침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살고 싶을 정도로 실거주하기에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좀 다니다 보면은 궁금한 또 단어가 있어요. 뭐 3베이, 4베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정확하게 이 4베이가 어떤 단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라는 단어가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거실과 방 2개만 외부 노출이 되어 있으면 3베이, 그리고 거실 포함 방 3개가 오픈되어 있으면 4베이 구조입니다. 이 아무래도 베이 수가 많으면 채광과 전망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계룡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가 오늘 총 이 4곳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뭐 입지나 호재 하나같이 다 너무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지역들인 것 같아서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방송 중에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3153-2667, 0131-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금동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